네,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역함수. 교과서 227페이지고요. 우리 전자기기 제거하죠. 박땡땡 학생을 비롯해서 역함수. 그 말 그대로 함수를 어떻게 했다? 뭐 거꾸로 생각해서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은 밑줄을 쳐볼까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그 밑줄 치시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체크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f 빼기 1제곱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타낸다.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는데 함수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원소가 있고 여기에 원소가 있는데 x가 y에 대응이 된다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라지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라지 y의 원소가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죠. 하나씩만.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받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소리고 1대1 대응이니까 얘는 무엇이랑 무엇이랑 똑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y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지 않는 것도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대응에 정확히 반대가 되는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반대라고 하는 대응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은 상당히 쉽죠? 1대1 대응이 되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얘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면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이 함수의 역함수, 반대로 가는 대응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화살표와 이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가운데 다시 읽어볼게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자, 표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y를 어떻게 보겠다?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y의 각 원소 스몰 y에 fx는 y인 라지 x의 원소 스몰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f 함수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면서 치역이었는데 f의 역함수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 동시에 치역이 된 함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위치를 바뀌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대상도 이름을 맞바꾸어 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죠. f 빼기 1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얘를 인버스라고 읽지. 인버스 알아? f의 역함수라고 읽는 거죠. f의 인버스라고 읽던 인버스 f라고 읽던 f의 역함수라고 읽던 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가 하나 나오면 다른 함수가 하나 튀어나오게 돼 있죠. 자, f 함수가 있어요. 얘가 1대1 대응이면 이 f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는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 치역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의 원소 중에서 스몰 x를 스몰 y에 대응시켰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스몰 y를 스몰 x에 대응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y를 fx라고 많이 쓰죠.
자, 그래서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얘가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얘가 식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y를 x에 대응시키는 거죠. 자, 왜 fx라는 기호를 함수값으로 썼냐? x가 y의 어떤 원소에 대응되는데 f라는 관계에 의해서 대응되니까 이런 기호를 써줬죠. 얘가 여기로 무엇에 의해서?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인버스의 y가 되는 거죠. 근데 y는 뭐였어요? 얘랑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fx죠. 그러니까 f 인버스 fx가 된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쓴 기호가 다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이런 식이 나오는지 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이 나온 것과 이 식이 나온 것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이해. 자, x 하나 정해지면 y 하나 정해진다는 뜻이죠. 얘는 어떻게 봐야 돼? y 하나 정해지면 x 하나 정해진다로 우선 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거 어떻게 해석해요? 너의 이 점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를 어디에 대입했어? 이거랑 똑같잖아. 아, 너를 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 설명을 좀 더 보기 전에 제가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자, 우선은 우리 나이스. 뜨끈뜨끈하네. 어? 이거 핫팩 같은 핫팩 같네. 핫팩. 아, 선생님 주무셔? 벌써 주무셔? 아, 쓰바 진짜. 어? 마스크 써 선생님. 어? 선생님 마스크 안 써? 어? 선생님들 마스크를 안 쓰시네. 선생님 마스크 거의 뭐 아니 뭐 마스크 공장을 차려야 되나? 어? 자, 이거는 제가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필요충분 조건 보여요? y는 fx라는 식이 있고 x가 f 인버스 y라는 표시가 있죠.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 알겠어요? 같은 내용?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식 자체는 다르게 생겼는데 얘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랑 얘가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정확히 똑같죠. 그냥 기호만 역함수 기호가 쓰였을 뿐입니다. 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아래에 이상하게 합성이 돼서 결과가 x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결과가 y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자, 이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자, f 인버스 합성 f. 자, 합성함수죠. 여기에 x를 대입했을 때 값 또는 식을 구해보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너 쓰고 너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여기 써놨잖아. 뭐야 얘가? 어? x네? 아, 너라는 함수에 자, 합성함수도 함수죠. x를 대입했더니 x가 튀어나왔어요 라는 소리지. 나를 집어넣었더니 내가 나왔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너가 항등함수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기호지만 너랑 합성을 하면 자, 항등함수를 우리가 id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왜 스몰 x가 쓰여져 있죠? 스몰 x는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수고 얘를 스몰 x로 쓰는 건 정의역 자체를 라지 x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함등함수는 무엇을 대입해야 된다? 라지 x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야 돼서 여기에 이렇게 써줍니다. 대학교 가서 배우는 기호입니다. id가 identity, 함등함수라는 뜻이고 x가 정의역을 표현하는 기호죠. 자, 순서를 바꿔서 f 합성 f 인버스에 이때는 뭘 대입해야 돼요? y를 대입해야 되죠? 왜? 너의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뭐예요? y니까. 얘는 어떻게 돼? f 인버스 y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나올까요? 왜 y가 나오지 얘는? fx가 y니까. 너는? fx네? 우리가 fx를 y라고 쓰고 그랬었죠. 왜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느냐? y를 대입했으니까 y에 대한 식으로 최대한 바꿔줘 있는 소리입니다. x에 대한 식이니까 x를 대입했으니까 x에 대한 식이 나오길 바라야겠죠. 사실 얘도 뭘로 쓸 수 있어요? 얘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얘는 y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를 대입했으면 x에 대한 식이 나오길 기대를 해서 최종적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준다. 아무튼 y 대입했더니 y가 나왔다. 자, 그러면 너도 어떤 함수다? 항등 함수다. 얘는 정의역이 y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대학교 때 배우는 기호인데 그래서 교과서 끝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스몰 x가 라지 x에 포함된다. 스몰 y가 라지 y에 포함된다. 얘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역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 그 아래 보시면 그래서 합성함수가 x에서의 항등함수. 왜 자꾸 집합을 나타내는지 알겠죠? 정의역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보이죠? 또 역함수의 정의에서 다음을 알 수가 있다. 뭔 소리야? 자, 너를 하나의 함수로 본 다음에 너의 역함수를 구하자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아니, f가 있어. 역함수. 반대로 보내. 너의 역함수. 또 반대로 보내. 그럼 뭐야? 처음에 갔던 거랑 똑같죠? f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꼭 없어지는 것처럼 생겨서 f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됐습니다. 228쪽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 정확히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이 바뀌죠. 그리고 2번 필요충분 대응 관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본다? 우선은 x 대입했을 때 y 값이 하나 나온다. 오른쪽 식은 y 값 대입했을 때 x 값이 하나 나온다. 그런 함수다. 세 번째 거,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반대로 역함수와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4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볼까요? 참고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참고. 논리적인 구조를 한 번만 파악을 해보고요. 아니, 누가 노래 부르는 거야? 상태가 안 좋네. 거의 뭐 상태 안 좋죠. 제가 어떻게 중학교 담임쌤을 찾아가서 자, f라는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해서 함수. 자,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고 해봅시다. 함수. 자,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함수를 가지고
아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했어요? 치역이라고 했죠? 자, 일반적으로 공역과 치역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너를 제한해서, 자, 뭔 소리야? 자, 공역이 있어요. 치역이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안 받는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제거. 무엇만 생각하자? 이 집합, 공역의 부분 집합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화살표를 받는 애들로만 구성된 집합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뭐가 되죠?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역할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공역을 치역으로 줄여서 무엇을 항상 생각할 수가 있다?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1대1 함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참고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오른쪽 함수에서 f는 1대1 대응이므로 얘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1대1 대응을 파악할 수가 있죠. x에서 화살표 하나씩, y도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고 y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얘는 유한집합이니까 x집합 원소의 개수가 4개면 y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4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F3이 4이므로 F3이 4래요? 그거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F 인버스 4가 뭐래요? 3이래요. 이거 알겠니? 아니, 자, 3을 4에 대응시킨 게 F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죠. F의 역함수는 어떻게? 4를 3에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4를 3에 대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랑 함수랑 역함수 기호는 다르지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F가 3,4를 지나면 역함수는 4,3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2번 F 인버스 합성 F는 항등함수였죠. 그러니까 2를 대입했으면 2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F 합성 F 인버스에 5를 대입한다.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했으니까 항등함수가 돼서 5가 튀어나오죠. 왼쪽에서 2를 대입한 건 정의역의 원소 x에서 2를 대입한 거죠. 오른쪽에 5를 대입한 건 정의역이 y인 거죠. 이 경우엔 F 인버스의 정의역이 y니까 y의 원소 5를 대입했다. 3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본래 함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fx 1차 함수 나오죠. 1차 함수는 어떤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니까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f 인버스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f 인버스 빼기 4의 값을 구해보죠. 빼기 4냐? 빼기 4. 자, 역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죠. 빼기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얘를 알파라고 하죠. 자, 얘는 무슨 뜻이죠?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f죠. 반대로 가는 게 f 인버스입니다. 자, 빼기 4를 알파에 대응시켰대요. 그럼 여기 빼기 4가 있고 알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는 뭐야? 알파를 빼기 4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래서 f 알파가 빼기 4다 라고 하는 게 위아래 두 식이 말하는 데이터가 정확히 똑같다. 식이 다르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f식이 나와 있으니까 알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얘가 역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두 번째, 자, 함수가 있죠?
대입했으니까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에 무엇을 적용한다? 양쪽에 f를 적용한다. 똑같으니까 f를 적용해도 똑같아지겠죠. 이해되나? 네. 그러면 f 인버스 빼기 4랑 f 알파랑 똑같잖아요. 얘는 뭐야? f랑 f 인버스랑 합성한 다음에 빼기 4를 대입한 건데 너랑 역함수랑 나랑 나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서 그냥 너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식은 똑같은데 개념은 다르죠? 정의로 처음에 같다고 하는 거 대응관계를 사용해서 두 번째 같은 거니까 같은 것을 적용해도 같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두 개의 방법을 모두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뭐 2번, 3번 다 똑같죠? 4번도 똑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시니? 그래? 한 10분만 더 하면 되겠다. 10분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고 거기에 있는 것부터 보죠.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들어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를 나타낼 때 보통 정역의 원소를 스몰 x, 치역의 원소를 스몰 y로 나타내므로 함수 y는 fx의 역함수 뭐야 이게? 에서도 x와 y를 서로 바꾸어 그것과 같이 나타낸다. 그 아래 1대1 대응 함수 블라블라블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이게 변수 개념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fx, x는 f 인버스 y. 자, 우선은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식 자체를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함수면서 역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x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체크하면 얘는 f 함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y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x 값을 그 나중에 튀어나온 x 값 체크하면 이 자체를 역함수입니다. 식은 똑같은데 무엇을 먼저 대입하고 나오는 값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함수 되고 역함수 돼요. 모든 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왼쪽 식을 어떻게 해서 오른쪽 식으로 만들었느냐? 얘는 그냥 식을 정리한 거예요. 얘도 이야기할 텐데 식 정리가 가능한 것. 을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함수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것들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매우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식 정리가 가능하다. 뭔 소리죠? x는 어쩌고 저쩌고 y에 대한 형태의 식만 나오도록. 얘는 뭐야?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대한 식 형태만 나오도록 식이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똑같은데 그냥 차이점이라고는 무엇이냐? f를 여기다 쓴 이유가 뭐야? x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체크하겠다. y를 여기다 쓴 이유는 뭐예요? y를 대입해서 나오는 x 값을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함수면 얘를 역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f 기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함수로 볼 때 관점이 달라진다. 아무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 뭐라고 나와 있니? 자, x와 y를 바꾸어. 왜 바꿔? x와 y를 바꾼대. 왜 바꿔요? 아, 바꿔봐. 자,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 이거 왜 바꾸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뭔 소리냐? 자, 우선 얘 볼게요, 얘.
자, 무슨 함수? 1차 함수, 직선, 지금 역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F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야? 네. 그래서 사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역함수 그래프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다야. 그런데 왜 바꿔? 아, 우리가 x에다가 값을 체크한 다음에 대응되는 y 값을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얘랑 똑같이 그림을 그리려고 여기서 y랑 x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 이거 어떻게 바뀌어? 자, y랑 x랑 자리를 바꾼다.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죠. 그러면 이 대응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로 얘를 바꿔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래프 자체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왜? y축 자체가 정의역이 되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주겠다?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y랑 x의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해요? 너랑 너를 비교하죠. 그래프를 그려서. 그럼 어떻게 됐다? 너랑 너랑은 식이 똑같고 너에서 너로 또는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x랑 y랑 위치를 바꾸는 거죠. 여기 무엇이 있다? y는 x 대칭이 있다. 어떠한 성질? 기하학적으로 대칭 성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1학년 교과서에서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얘를 이해했으면은 성공한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얘랑 아니 선생님 여기 x 아니 얘는 f의 정의역이고 얘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다른데 왜 같죠?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해가 돼? 그럼 상당히 우수한 건데. 자, 그래서 그 아래 볼까요? 1대1 대응 함수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x에 대하여 푼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식을 정리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하여 푼다. 두 번째 x와 y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사실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x와 y의 자리를 먼저 바꾼 다음에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문자의 위치를 바꾼다. 식에서 위치를 바꾼다의 기하학적 의미는 대칭성이다. 그래서 너랑 너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x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y는 4x 플러스 3? 자, y는 4x 플러스 3입니다. 자, 교과서 방식대로 풀어볼게요. 자, 식을 어떻게 한다? x는 형태로 정리한다. 자, 식을 정리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를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자, x에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3을 4로 나눠주면 되죠. 자, 너랑 너는 같은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x, y 자리를 바꿔준다. 그래서 너를 fx라고 하면 너는 뭐가 된다? f 인버스 x가 된다. 얘 역함수 맞아요?
맞아? 왜? 맞는 걸 어떻게 체크하지? 어떻게 체크해? 최땡땡 학생 함수의 역함수인지 어떻게 체크하죠? 내가 푼 게 맞으니까 확실히 역함수가 맞다 이건가? 그거 말고 어? 네? 아니 이런 거 해봐야지. 아니 실제로 합성을 해봐야지. 합성해서 뭐가 나와야 돼? 아니 이거 합성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지. 배웠잖아. 너 식을 여기 x 안에 집어넣어.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처음에 할 때. 그럼 뭐가 나와? x 나오죠? 그럼 모두 해봐야 돼. 얘도 해봐야지. 어? 그럼 뭐가 나올까? x가 나오겠지. 아니 얘는 y고 얘는 x고 얘는 그때 y로 써서 얘 y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x랑 y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x를 대입했으니까 x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자 문제가 쉽다. 뭔 소리냐? 자 1차 함수죠. 역함수를 구하면 1차 함수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고 함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얘는 1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얘에 상관없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랑 y 역할을 바꾸죠? 그럼 어떻게든 그려봐야 된다? 아니 y는 x를 그려. 그리고 바꾸기 전 그래프를 그려. 얘를 어떻게 해봐야 돼?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실제 내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아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게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그럼 뭐가 보이죠? 너 3이죠? 넌 얼마야? 0,3이 3,0을 바뀌죠.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이거 무슨 대칭? 점대칭이잖아. 이런 거. 얘는 뭐야? 그림을 그려봤더니 교점이 생기네? 그럼 교점을 구해봐야죠. 예, 교점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교점이 있으면은 얘를 또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229쪽에 역함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운 게 뭐죠? 역함수.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 사실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대응을 반대로 해서 함수를 생각하는 것이 역함수다. 그 아래에 필요충분 조건 표시 있죠? 자, x값 대입했을 때 y값 나온다가 y는 fx고, y값 대입했을 때 x값 나온다가 f 인버스 y는 x죠. 식 자체는 똑같다고 했어요. 무엇을 대입해서 어떠한 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함수냐 역함수냐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함수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고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228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아래에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것.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순서를 반대로 해서 정리를 해도 역함수 식을 구할 수가 있다.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x축에 적당한 좌표를 잡아서 그 값을 대입했을 때 y축에 그 y값이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 x랑 y를 바꿔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f, 역함수,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도 대응 관계를 파악해서 어떠한 점이 어디로 갔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웠구나. 자, 너랑 같죠? 같죠? 항등함수, 항등함수. 자,
합성에선 일반적으로 너랑 너가 같지 않다고 했었죠?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다. 왜? 얘는 다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합법칙이 아니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스페셜한 예시 중에 하나다.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부터 나가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까지 하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김땡땡 학생 마스크